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누군가 내 코인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뉴욕 타임즈에서 곧 있으면 이제 트럼프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기에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포함해서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영원히 보관하는 것.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수백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새로 매수해서 전략적으로 쌓아놓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5년 동안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쌓겠다. 이게 2번입니다. 자, 3번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앞으로 미국의 리더십, 특히 코인과 AI라고 해서 콕 집었죠. 이 부문에서 기술을 장려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총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팔지 않겠다. 1번, 그리고 3번, 이제 기술을 장려하겠다. 사실 3번은요, 이런 것들은 1번, 3번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이제 3번에서 가능한 것은 알트코인의 ETF, 빅테크 회사들이 한두 번 페이크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대차 대조표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올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번이 뭡니까?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쌓아놓는다. 미국에서. 저는 이게요, 약간 너무 비현실적인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승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반반 실은 보고 있어요. 좀 지켜봐야 된다. 국회를 실제 누군가 발의는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 약간 너무 큰 호재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긴 합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승인이 되면요, 이제는 대기업, 이제 억만장자가 아니라 국가들이 뛰어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승인이 된다, 슈퍼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글쎄요, 올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더의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가 트럼프 취임하고 미국의 사업을 계속 확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미 미국 내에서 자리를 딱 잡고 있었습니다. 테더가요,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죠. 이 담보자산의 대부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미국의 국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지난해 3분기, 선거 전이었겠죠. 미국의 로비,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이제 크게 보면 미국과 중국, 서클과 테더, 이런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요, 테더가 지금 이미 독일이라고 하는, 유럽에 나름 제일 잘 나가는 독일보다도 더 많은 미국의 국채를 들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로비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뿌린 회사가 테더입니다. 쉽게 테더가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미국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루트닉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테더에 수탁했던 기관, 그러니까 테더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수탁했던 회사의 대표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테더라고 하는 회사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테더 퍼드가 저는 계속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될 수 있는데 망할 시점은 저는 한참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상무장관 지명자 하워드 루트닉이죠.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테더의 대주주더라. 이게 사실은요, 이게 이해 충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볼 때 이런 게 가능했을까 싶긴 해요. 테더의 대주주가 미국 상무부의 장관입니다. 도치파더 일론 머스크는 사실상 제2의 미국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죠. 옛 페이팔 마피아, 피터 틸도 그렇고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한 명 또 있죠. 데이비드 sak스라고 있습니다. 예, 성공적인 투자 회사의 현재 현직 CEO입니다. 그리고
코인 회사들 다수의 고문으로 이미 지금 현직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크립토 AI의 차르, 그러니까 황제라는 뜻이죠. 뭐 억만장자 VC 중에 하나인 그 이제 스콧 베센트도 미국의 재무부 장관으로 올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미국 그 대선과 총선을요, 테크놀로지스트,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인들 또는 VC들, 투자하는 회사들의 쿠데타라고 하는 게 저는 아주 적절하다라는 표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어떻게 저는 크립토 시장에 숏을 칠 수 있는 용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상승장에서는 함부로 숏을 치면 더더군다나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고로 선물 옵션 하진 않습니다. 캔터 피츠제럴드, 이게 이제 회사 이름인데요. 이 회사에서 테더의 파트너십 알고 봤더니 아까 하워드 루트닉 있죠. 이 사람이 23년도에 그러니까 한참 앞서서 테더의 지분 5%를 600 밀리언 달러, 이 돈이면 거의 뭐 우리 돈 9천억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투자해 놨습니다. 서클은 뭐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것보다 훨씬 전 22년 4월 달에 4억 달러면 이 당시 뭐 5천억 원 이상이 되겠죠.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서클에 일찍이 투자를 해놨죠.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 뭐 의심을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 혹은 권력자들이 이미 지분 매수를 사실상 끝낸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뭐 자산 토큰화의 시대다, 뭐 이제 미래의 금융이라고 썼지만 이제 디파이거든요. 여기에서 쓰일 주요 화폐입니다. CBDC는 나중에 오겠죠.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달러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 될 인프라망이 그럼 뭐냐?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뭐 자산을 토큰하면 그 토큰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세계를. 그게 제가 예전에 수없이 말씀드렸던 블랙록의 15차선 고속도로다. 스테이블 코인의 망과도 사실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클에 이제 USDC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인프라망. 지금은 사실 뭐 16차선 고속도로입니다. 총 16개의 이제 그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제가 비유를 했었죠. 19세기 말에 철도망에 투자하는 거. 20세기는 인터넷망이었죠. 이게 21세기가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코인이냐? 제가 지난 9개월, 뭐 2달, 여기 또 뭐 9개월, 그러니까 지난 1년 내내 제가 이 관련된 영상을 뭐 여러 편을 이미 제작을 해서 놨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 좀 공부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대량 채택, 그러니까 그들의 코인이죠. 이 코인을 그들이 선택했다고 해서 다 같이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 차이가 있고요. 어차피 지금 가짓수가 많죠. 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고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알트코인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부, 이거 하기 싫으시면, 그리고 확신이 없으시다면 그냥 비트코인만 하시는 게 전 답이라고 봅니다. 알트는 준비가 안 된 자들의 돈을 귀신같이 알고 98%, 99% 다 채갈 겁니다. 알트코인은 저는 다음 하락장에도 엄청난 하락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잘 빠져나오셔야 되겠죠. 블랙록에서 타마라 코엔, 이 사람이 이제 최고 투자 책임자, 트럼프의 취임으로 해서요, 2025년은 비트코인의 원년이 될 것이다. 특히 이제 두 가지 법안, 이거 뭐 제가 지난 1년 24년 내내 떠들었던 법입니다.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 FIT 21 법안,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거 이제 통과가 당연히 되겠죠. 블랙록의 CEO도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금의 시총을 넘으면요, 대략 우리 돈으로 비트코인이 10억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금의 시총이 현재 가만히 있다는 가정 하에입니다. 그럼 사실 뭐 10억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은 맞아, 안전자산이야, 초우량 자산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알트코인 어떨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현재 57.6% 정도 됩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할 때 이게 지금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년 내내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2017년에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장을 만들어냈습니다. 21년도의 상승장 기억하십니까? 이때도 비트 도미넌스가 폭락을 했었죠. 지금 저는 이 비슷한 것을 또 한번 기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올해의 상승장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비트코인 점유율인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알트코인은 재미없다. 끝났다. 죽었다. 뭐 최근에 뭐 이더리움이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뭐 이더리움에 뭔 일 생긴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바로 이것만 봐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JP모건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공행진을 했고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뭐 이유를 근거를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이 몰리지 이더리움은 뭐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더라.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돈을 무려 420억 달러로 비트코인 산다고 했는데 아직 절반도 못 샀다. 그 다음에는 뭐 미국이나 각 주, 정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산다면 주로 비트코인에 집중할 것이다. 심지어 비트코인 레이어 2가 나오면 이더리움과 경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다들 사실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입각한 이유를 든 거죠. 한마디로 비트코인만 킹 왕짱이고 올해 내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바로 JP모건 똑같은 회사 아닙니까? XRP 솔라나 ETP, 그러니까 ETF랑 똑같습니다. 150억 달러의 순유입이 될 것 같다. 15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2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XRP와 솔라나 ETF 승인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에서는 비트만 사람들이 살 거라고 했는데 오른다고 했는데 밑에는 알트코인 ETF 승인이 되고 큰 돈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둘 중 하나는 의도적으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아마 속아 넘어가기가 좋을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제 알트코인이 조금 억눌려 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알트코인은요, 뭐 자산 토큰화, 뭐 미래의 금융, 인공지능, 로봇, 뭐 NFT, 메타버스, 게임, 뭐 결제, 송금 할 것 없이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서 쓰는 모든 그 기술은 알트코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냐? 저는 인간의 탐욕은 절대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탐욕 뭡니까? 비트코인으로 1억 벌고 난 1억 비트코인으로 벌었으니까 난 만족해. 더 이상은 필요 없어 하고 그냥 시장을 빠져나오면 제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죠. 더 한 판 더를 저는 외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내가 그 탐욕에 눈이 멀면요. 바로 내가 그 죽음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트럼프가 정책 우선사항에 코인으로 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얼마나 기대감이 높겠습니까? 이것 먼저 해주세요. 저것 먼저 해주세요인데 코인을 누가 갖다가 먼저 이거 좀 우선순위로 정책 집행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행정명령에 아마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코인 관련된 소송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바이낸스, 리플, 코인베이스, 소위 네로라는 거래소들, 뭐 크라켄도 있습니다. 다 여기에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죠. 다만 이게 뭐 확정은 아니고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이제 1월 20일 말하는 겁니다. 이때 발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들의 이게 빌드업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한꺼번에 짜잔 하기보다는 계속 사람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계속 반복을 하면 사람들 머리에 세뇌가 되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호재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사실 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주 들으니까 뭐 하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어찌됐건 이 행정명령을 저는 그렇게 지금 빌드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분기에 저는 이제 굳이 뭐 상이냐 이제 밑으로 가는 거냐 이제 굳이 한번 배팅을 한다면 저는 상방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직감이죠. 저는 제 직감을 믿거나 이것을 단타에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게 트럼프 경로설, 이제 우리나라도 VIP 경로설 예전 기억나십니까? 트럼프가 경로했다는 거예요. 리플 임원들을 만나서 질책했다. 과거에 이제 그 대선 활동할 때 니들이 야 날 빼놓고 카멜라 해리스랑 있었어? 그리고 걔네들한테 후원금 줬다고? 야 너희들 지금 장난해? 하면서 지금 트럼프한테 리플 임직원이 가서 혼났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영어로 이제 좀 적혀 있는데요. Where the F were you? 너 도대체 어디 갔었어? 야 너 나랑 같이 안 있고 너 혹시 해리스랑 있었던 거야? 재밌죠? 저는 이런 기사를 실제 믿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이거 보고 어이가 없는 거죠. 트럼프가 뭐 혼냈다고? 이거는 뭐 삼류 소설도 이렇게는 안 쓴다라고 하면서 이 보도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보면 상식 초월, 기절 초풍,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식으로든 그 빈틈을 파고들어야 돼요. 우리의 탐욕을 파고들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그 보이스피싱도 이제 그 계속 방식이 날로 발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누군가 이런 삼류 소설을 쓰면서 내 코인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거에 속으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비트푸프 뭐 이런 뭐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의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인수한다. 사실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것을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엄청난 전력 에너지를 써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에너지가요. 돈이란 얘기입니다. 에너지. 전력이 돈입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석유 에너지가 돈이었고 사실 권력이었죠. 근데 앞으로도 물론 석유의 그 이제 지위가 뭐 예전 같지 않지 유지가 될 겁니다. 석유도 여전히 여러 에너지원으로 쓰일 거고요. 이제 화폐로 치면 기축달러, 기축화폐 달러가 예전에는 뭐 어마어마했죠. 90% 이상의 국제 무역이 다 달러였습니다. 이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원도 뭐 이제 지열이다, 태양열이다, 풍열이다, 원자력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충원을 하는 거죠. 화폐도요. 이제 달러만 의지하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레이어 1 블록체인, 레이어 2, 레이어 3 너무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저는 앞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블록체인이요. 굉장히 특화된 부분이 다 다르고 다양하잖아요. 각자 자기 입맛에 맞는 체인을 골라 쓰는 시대가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더리움만 킹왕짱 이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은 높을 수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밈코인은 솔라나가 좋더라. 게임은 이뮤터블 X가 괜찮네. AI를 뭐 하려고 했더니 니어라고 하는 레이어 1을 쓰니까 괜찮은데 RWA는 아발란체가 좀 기업들이 많이 쓰던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특화된 부분에 맞게 블록체인을 골라서 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쉽게 말하면 춘추 전국시대인 거죠. 이게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블록체인은 알트코인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비교 불가한 초우량 자산이죠. 그러니까 금덩이와 저기 뭐 테슬라 주식을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낸스의 현재 대표가 전 세계 코인 보유자가 5.6억 명 정도로 추산된다. 똑같은 사실인데요. 이것을 항상 두 가지로 반응이 나옵니다. 5억 6천만 명? 뭐야? 지금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이미 이거 코인 투자 늦었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직 좀 멀었구나. 5.6억 명이면 한 56억 명까지 가려면 아직도 10배 더 가겠네?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업가, 억만장자 투자자들은 거의 다 후자였습니다. 긍정론자, 낙관론자였습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 10년 후 이제 5억 명이 아니라 50억 명, 6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코인을 그 스테이블 코인도 코인이거든요. 이거 다 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10년 후에는 기회가 크지 않겠죠. 지금으로 치면요. 인터넷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회사들 있죠.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이런 IT 빅테크 기업에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기회가 있는 게 맞는데 그 퍼센티지, 수익률 자체는 지금이 10년 후에 비해서 훨씬 큰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면요. 올해 가장 큰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고 지금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 5년, 그러니까 한 2030년까지도 큰 기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도 물론 기회가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으로 돈을 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퍼센티지 수익률 100배 이런 것을 감히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요. 올해 가장 큰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올해 사는 게 아니죠. 작년에도 사실은 기회가 있었어요. 지난 2년, 3년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많이 샀던 사람이 올해 주인공이 될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의 전설,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하나죠. 피터 린치. 이 사람이 이제 13년 동안 운영을 했던 마젤란 펀드라고 있거든요. 무려 2700%, 거의 한 30배가 올랐던 펀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 이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 말씀드립니다. 투자자의 절반은 왜 손실을 봤을까요? 이게요, 소위 개방형 펀드가 있고 폐쇄형 펀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개방형이었답니다. 개방형이라고 한 건 뭐냐? 막 이제 떨어지고 어쩌고 할 때 그냥 쉽게 해지를 할 수 있었던 펀드입니다. 여기 이유가 나와 있죠. 펀드의 투자 성과가 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3년간 블랙 먼데이 87년 10월이었죠. 엄청난 폭락을 포함해서 수도 없는 전쟁도 나고요. 경기 침체도 나오고요. 국가의 셧다운도 나올 수 있고요. 엄청난 악재들을 견디지 못했다라는 거죠. 코인 투자랑 좀 비슷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투자를 잘할 것이냐. 궁극적으로 투자의 성패는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얼마나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거 저는 어디 책상에 좀 붙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하는 게 쉬울까요? 주식 투자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배짱이다. 최근 이런 거겠죠. 테더가 망한다던데, 바이넌스가 무너진다던데, 이제 우리나라 업비트까지 나오겠죠. 업비트 망한다던데,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면 쓰나미 나오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 주식 한번 폭락이 올 때도 됐는데, 유동성이 말라붙어 있다고 하던데, 이런 거 아닙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비관론을 지금 무시하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예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관론도 잘 파악을 하셔야죠. 공부를 철저하게 하시지만 이것을 오랫동안 극복할 만한 실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극소수겠죠. 사실 사업이건 뭐가 됐건 투자도 결국 소수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마지막 큰 성과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머지 않았다라고 보이거든요. 큰 성과를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던 만큼 잘 누리셨으면 합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재밌고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